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엄청 떨어진 다음에 진짜 트럼프가 또 가짜 뉴스까지 나와요. 이제 별게 다 나옵니다. 그죠? 유예를 하겠다는 둥 어쩌고저쩌고 나오지만은 결국 가짜 뉴스로 판명이 나면서 잘 올라갔었는데 너무 아쉽다. 근데 좀 긍정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다시 이 구간 안으로 종가를 마감을 시켰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어제 영상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항상 이 라인을 지켜주긴 했는데 종가 마감으로 지켜준 경우들이 많았다. 언제부터? 이때부터. 2023년 10월부터. 근데 제가 가짜뉴스라고 해서 조금 이 타이밍이 신기한 게요. 일단은 이거 나머지 다 끄고 켜볼게요. 그러면 요 구간대에서 요 캔들 하나가 보이시죠? 양봉 커다란 거. 요거 하나 보이시죠? 이거 보이십니까? 이게 뭐였냐면요. 바로 현물, TF, 승인. 뭘로 판명됐다 근데? 가짜뉴스로. 여기까지 갔다가 가짜뉴스로 판명나고 빠졌어요. 근데 그 다음에 며칠 동안 비비고 그 다음부터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때가 지금처럼 그러한 구도라면 뭔가 그럴듯하다라는 생각을 좀 해서 어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 뭐 여기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겠으나 일단은 이 가짜뉴스라고 했지만 어쨌든 방향성 자체로 봤을 때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트럼프가 마냥 집권 1년 차기 때문에 이걸 할 수는 있지만 진짜 언제까지나 치킨 게임을 하기에는 좀 애매해요. 그리고 중국도 미국에 맞서서 치킨 게임을 하기에도 굉장히 버거워요. 점점 버거워지고 있고. 왜냐면 중국은 경기가 계속 안 좋았기 때문에 이미 계속 돈을 풀고 있던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이걸 이기기 위해서 관세로 묶어버리면 또 내수 시장을 돌리려면 또 돈을 풀고 이래야 되는데 정말 이제 죽기 살기로까지 갈 것처럼 하다가 막판에 극적인 협상을 타결한다든지 그게 아니라면 이제 연준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거든요. 이제는 정말 돈을 풀어야 되는 그런 시점까지 왔기 때문에. 그래서 트럼프의 큰 그림이 이제 이런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 어차피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건 다 저희예요. 그죠? 저희는 뭐 새우도 아니고 거의 뭐라 그럴까요? 좀 진짜 무슨 뭐 그냥 뭐 그쵸? 그냥 뭐 저 터지는 그냥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쨌든 그들의 생각을 좀 읽어보자면 한번 추측을 해보자면 어쨌든 집권 1년 차기 때문에 트럼프는 강하게 할 수 있지만 어느 선까지를 넘어서 강하게 하기에는 애매한 상황이다.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시진핑이 강하다고는 하지만 이제 뭔가 중간에서 좀 균열이 일어나는 것도 관찰이 되고 있고 그리고 중국도 이제 여러 가지 리스크가 터지면서 돈을 계속 풀고 있었는데 관세 때문에 또 이걸 돈을 또 풀게 하려면 또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결국 어느 순간이 되면 서로 외통수가 발생이 되는 지점이 오기 때문에 결국 그 순간까지만 우리가 잘 버티면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연준에서 생각보다 빠르게 긴급조치 같은 거를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일단은 뭐 5월달 되면 FOMC를 할 건데 그 전에 긴급조치를 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단 저는 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엔캐리 때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때라든지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제 그런 게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희망 회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 사실 여기서 더 빠지게 됐을 경우에는 그 다음에는 좀 담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죠? 그 다음부터는 정말 이게 상승장이 끝났다라고도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움직임이기 때문에 이때랑 비슷하길 빌어야죠. 이때랑 움직임이 어제 움직임이 이때랑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랑 비슷하길 빌어야죠. 그렇게 되면 가짜 뉴스 이후에 현물 ETF가 승인될 때는 이때요. 이때 승인돼서 최초로 거래할 때 이때거든요. 그럼 이때까지 계속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정말 만약에 이게 찌라시가 가짜 뉴스였지만 실제로 그 구간이 진행되는 상황처럼 차트가 움직인다면 이제는 기대감으로 랠리가 바뀔 수가 있을 거다. 그래서 이제 안 좋은 관세들은 거의 다 나왔기 때문에 이제 관세가 사실 이게 디폴트로 깔려 있잖아요. 시장에다 반영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관세가 좋아지겠지, 뭐 연준이 돈을 풀겠지, 어쩌고 하는 것들이 다 기대감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조금 있으면 깔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일단은 그런 식으로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좀 되게 안타까운 건 도미너스가 진짜 여전히 높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부터 그었던 차트들 다 깨졌거든요. 지금 진짜 이 추세가 너무 세요. 그죠? 너무 셉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비트를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했기 때문에 그나마 덜 맞았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아프거든요. 이 정도 가면 너무 아파. 근데 뭐 어쩌겠습니까? 일단 뭐 이게 떨어질 때까지 좀 기다려 봐야죠.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고점이 어딘지는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그 기간이 끝난 다음에는 알트로 넘어오게 되는데, 근데 알트가 넘어오게 되려면 뭐가 필연적으로 있어야 되냐면 유동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유동성이 지금 글로벌 유동성이나 아니면 스테이블 코인이라던가 이게 어느 정도는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타임하이도 찍고 있고 한데 그게 없어요. 공식적인 액션이 없어요. 공식적인 액션이 있어야 이게 트리거가 돼가지고 이게 다 우리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 상황에서 도미넌스가 더 올라가고 비트가 먼저 가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빠질 때는 이 유동성을 가지고 있는 유동성을 토대로 알트장이 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려면 일단 돈을 찍어야 되는데, 일단 돈을 찍을 만한 그런 상황들은 점점 마련이 되고 있다. 오피셜한 그런 상황들, 트리거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들이 지금 조성이 되고 있다. 그래서 연준이 막 회의를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게 아마 자기들도 좀 슬슬 쫄릴 거예요. 이제는 정말 이거 이러다가 진짜 조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점점. 그래서 좀 유의미한 변화들이 뭐 이번 주나 아니면 다음 주 그 정도 사이에 뭐가 하나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는 일단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어쨌든 토탈3를 보면 차트상으로 봤을 때 이런 넥헤드 숄더의 패턴,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컵 앤 핸들 패턴이 모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좀 잘 지켜내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지가 정말 중요해요. 여기가 진짜 정말 중요한 구간들이에요. 여기 깨지면 안 돼. 그래서 여기 살짝 깨고 올라올 수 있다. 이런 지지선이 있으면 여기서 닫고 반등하면 좋지만 깨고 종가 마감을 위로 하는 식으로 해서 흔들 수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저번 영상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보여드리면서. 그래서 우리는 이 구간이 이제 지나갔다라고 생각이 되게끔 그런 움직임이 나와야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움직임만 이렇게 나와준다면, 이렇게 반등이 빨리 나오면서 나와준다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개미 털린 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좀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는 있고요. 당장 이런 움직임을 기대는 하지만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시간이 좀 이렇게 횡보를 좀 길게 가져갈 수도 있어서 그거는 일단 좀 더 천천히 상황을 지켜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스닥을 보면 항상 200 EMA 선을 터치하거나 똑같아요. 코인이랑. 이걸 이제 뚫고 종가로 마감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빠르게 반등하거나 둘 중 하나인데, 근데 유일하게 안 된 데가 이 코로나 때거든요. 이런 식으로 더 빠진다라고 하면 쉽지 않겠죠. 근데 이 정도씩만 다 빠져도 어느 정도는 다 반등을 해줬기 때문에, 그죠? S&P가 지금 이 정도까지 왔다는 건 이제 슬 반등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라고 생각이 든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S&P 500 대비 비트코인이 얼마나 좋냐 이거예요. 오르면 비트가 더 많이 오른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역헤드 숄더예요. 역헤드 숄더에서 돌파했고 이 넥라인을 리테스트한 상태에서 여기서 비트가 먼저 반등을 해준다면 이런 식으로 차트가 갈 텐데, 그때가 되면 점점 증시, 자금이라던가 뭐 금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글로벌 투자 자산, 여기 있는 돈들이 이렇게 유입이 될 겁니다. 그럼 얘 혼자 이렇게 버블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포기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아서에이즈가 미국의 연준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중국도 무시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도 굉장히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중국의 완화적 통화 정책이 비트코인 상승을 촉발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만약 연준이 긴급 조치나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중국 인민은행이 완화적 통화 정책을 통해서 암호화폐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다. 위안화 평가 절하를 통해서 중국에서 유출된 자본이 비트코인으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는 과거에도 비트코인 상승을 촉발한 주요 요인이었다. 정말 맞는 말이에요. 중국의 통화 정책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근데 어쨌든 계속 돈을 풀고 있었는데 관세 때문에 이제 더 풀어야 되거든요. 돈을. 그죠? 돈을 계속 돌려야 되니까. 왜냐면 무역으로 막 돌고 막 얻어야 되는데, 무역으로는 이제 관세 때문에 뭐가 흑자를 보기가 되게 어려워요. 서로 관세를, 상호관세를 때리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돈을 풀어서 극복을 하려고 하다 보면 그것이 다 자산시장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 특히 코인 쪽으로 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거 검토 안 한다. 많은 국가들이 협상을 애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다시 경제적으로 강한 국가가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제까지나 이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느 순간이 되면, 그러니까 제가 금리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드렸는데, 우리가 금리 인상을 하고 동결이 되고 금리 인하를 할 때 인상일 때 계속 빠졌다가 동결 때 오르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제가 앞으로 더 이상 금리가 오를 수가 없고 떨어질 일만 남았구나, 이게 자체가 뭐라 그랬죠? 기대감이라 그랬죠. 관세도 마찬가지예요. 관세도 이제 더 이상 트럼프는 미친 새끼니까 말해드리죠. 지금은 이 시국엔 말해드리잖아요. 미친놈이니까 더 이상 얘가 관세를 어쨌든 때리긴 하지만 더 이상 나빠질 게 없을 것 같은데 이젠 좋아지겠지. 얘도 마냥 이렇게까지 할 수는 없잖아. 그 기대감이
조금 있으면 가격에 반영이 되는 순간들이 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미국 연준 5월 회의 전에 긴급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하면서 이제 QE를 하면서 양적 완화를 해주면서 돈을 본격적으로 풀게 되면, 그렇게 되면 뭔가 재밌는 일이 일어날 것 같다. 왜냐면 지난주 시장 혼란은 1987년 오일쇼크 주식시장 붕괴,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등 역사적인 위기와 비교될 만큼 심각했다. 그래서 과거 이러한 위기 속에서 연준은 금리 인하를 신속하게 결정했다. 그래서 이번에도 비슷하게 개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연준은 사고 발생 전 대응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5월 회의까지 기다릴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지금 우리는 심각한 상황을 겪고 있고 연준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더욱 악화돼서 엄청난 붕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트럼프가 의도한 거라는 거죠. 제 말은. 왜냐면 트럼프도 관세를 때리면 자산시장 자체가 안 좋아질 거를 알고 있어요. 근데 뭐 본인은 수술이라고 얘기하면서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의도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의도대로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압박을 뭐 JP 모건이 됐든 뭐가 됐든 다 압박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파월도 마냥 이거를 그냥 외면하고 있기가 힘들다. 그래서 개입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런 거죠. 트럼프의 목적이 뭐냐면 얘가 선제적으로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러니까 주가상으로는 빠졌는데 여기 어쨌든 경기 침체를 동반해서 왔잖아요. 다 보면은.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일어나기 전에 좀 주가가 빠질 수는 있지만 그 전에 이미 만들어 놓고 어느 정도 미리 막고 매를 막고 그 다음에 더 버블을 키우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조금씩 풀면서 이걸 해결하자. 이게 이제 트럼프의 목적인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는 항상 팽창 했다가 빵 빠졌다가 여기서 돈 엄청 풀어서 다시 팽창 하는 이런 걸 많이 겪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런 거보다는 트럼프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루트를 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레리 핑크 역시 현재 경기 침체에 있다. 시장에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이런 거 자체가 뭐냐면 파월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고 발생 전 대응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미 경기 침체에 와 있다. 뭐 여러 가지 그런 우려 사항들이 있다면 곧 이게 사고로 터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터지기 전에 미리 연준이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좀 하다 보니까 일단 어쨌든 지금 장세는 글로벌 유동성 자체가 다 맞물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코인만의 단독적인 움직임도 이제는 아니고 이게 빠지면서 그래서 다 다르기 때문에 금도 보면은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도 마찬가지로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움직임이 다 같이 갈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건 결국 연준이 됐든 트럼프가 됐든 중국이 됐든 어쨌든 누군가의 어떤 커다란 액션을 기다리는 움직임들이 많을 거예요. 시장에서. 그죠? 그러면 이제 다 같이 여기에 동기화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제 트럼프가 어떻게 할지 이제 중국에서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파월은 어떻게 나올지 이런 것들이 어떤 액션이 트리거가 나온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대응을 하는 쪽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 당분간의 영상 내용도 아마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